이번 시간에는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곱셈 공식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a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이 경우가 됐을 때 이 제곱은 거듭 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와 a 더하기 b의 곱의 형태로 내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쪽 항, 다항식, 이 뒤의 항, 요 앞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게 있는데 여기는 부호를 항상 포함한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앞에 거와 이 뒤에 거.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a가 선택이 만약에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에 이 뒤에서 a가 선택되는 경우, 그리고 b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b가 선택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b가 선택될 때 a가 선택되는 경우와 b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이렇게 되면 앞에서도 a가 선택되고 뒤에서도 a가 선택됐을 때는 a 제곱이 되고요. 앞에서는 a 제곱이 선택되고 뒤에서는 b가 선택됐을 때, 뒤의 항이 선택됐을 때는 a,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b가 선택되고 뒤에서 a가 선택됐을 때는 b, a가 되고요. 앞에서 b가 선택되고 뒤에서 b가 선택됐을 때는 b의 제곱이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류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2ab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a-b의 제곱 역시 a-b와 a-b의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앞에서는 a가 선택될 수 있고요. 뒤에서는 b, 근데 여기서는 요 d는 항상 부호를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부호를 포함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a가 선택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b가 선택되는 경우,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a와 a, 처음에 a가 선택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도 a가 선택되는 경우, 이 경우에 a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a가 선택되고 뒤에서는 마이너스 b가 선택되는 경우 마이너스 a, b가 됩니다.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b가 선택되고 a가 선택됐을 때, 두 번째에서 a가 선택이 되면 이때도 마이너스 b, a가 되고,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b가 선택됐을 때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b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이너스 ab와 마이너스 ba, 이 부분이 동류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다음에 볼 공식은 합차 공식입니다. 합차 공식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입니다. 앞에서 a가 선택되는 경우와 b가 선택되는 경우, 물론 플러스, 뒤에 있는 것은 항상 부호를 포함한 상태로 생각합니다.
D에서 A가 선택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B가 선택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A가 선택되고 뒤에서도 A가 선택되는 경우 A제곱, 앞에서 A가 선택되고 뒤에서 마이너스 B가 선택됐을 때는 마이너스 AB, 앞에서 플러스 B가 선택되고 뒤에서 A가 선택된 경우에 플러스 AB, 앞에서 플러스 B가 선택되고 뒤에서 마이너스 B가 선택될 경우에 마이너스 B제곱. 여기서 이 두 개가 상쇄가 됩니다. 따라서 남는 건 A제곱과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용한 곱셈 공식의 암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응용하면 뒤에 나오는 좀 더 긴 곱셈 공식도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 내가 응용을 하면서 공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x가 선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x가 선택될 수 있고 b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x가 선택이 되고 뒤에서 x가 선택됐을 경우에는 x제곱, 앞에서 x가 선택되고 뒤에서 b가 선택된 경우에는 bx, 앞에서 a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뒤에서 x가 선택이 되는 경우와 b가 선택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a가 선택되고 뒤에서 x가 선택이 되면 ax, 앞에서 a가 선택되고 뒤에서 b가 선택됐을 때 ab, 이쪽 부분은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동류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bx 플러스 ax, a부터 쓴다면 ax 플러스 bx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내가 요 x는 ax 플러스 bx에서 요 x 부분은 내가 공통인수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동류항 부분에 대한 부분, 여기는 인수분해가 공통인수를 이렇게 x항을 빼주는 인수분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만약에 ax 플러스 bx다, 이거는 분배 법칙을 그대로 분배 법칙에서 x에 만약에 a 플러스 b가 있으면 얘가 분배가 됐을 때 ax가 될 거고, 여기 분배되면 플러스 bx가 됐겠죠. 이게 다시 이렇게 거꾸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꾸로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쉽게 공통적인 더하기로 이렇게 각항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공통적인 부분의 공통인수 부분을 지워주고 그 다음에 가로로 묶어주고 공통인수를 앞에나 뒤에 써주면 됩니다. 이쪽에 써줘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 써줘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4번을 조금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조금 더 관찰을 하면, 자, 조금 더 속도를 내면, 그리고 실전에서 이제 문제에서는 보통 이 부분이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할 내용은 뭐가 되냐면 최고차항입니다. 최고차항이 여기에서 x가 선택되는 경우와 x가 선택되는 경우가 최고차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x와 x가 선택되는 경우에는 x제곱이 무조건 나오게 되고, 먼저 최고차항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가장 뒤에 상수항을 정해줍니다. 상수항은 상수끼리만 곱해야 됩니다. 상수끼리만 곱해져야 상수항이 정해져서 a, b가 됩니다. 그러면 x제곱과 상수항 사이에 무조건 x항, 1차항이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1차항이 있어줘야 됩니다. 물론 개수가 0이라면 0이어서는 0이 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문자로 우리가 공식을 외우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X항이 나올 수 있고, X항은 여기서 A가 선택됐을 때 한 번, B가 선택됐을 때 한 번, 그래서 A가 선택됐을 때 한 번, B가 선택됐을 때 한 번, 이렇게 식을 더 간략하게 내가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5번 공식은 4번 공식에서 4번 공식에서 이 앞쪽에 여기 A와 B, 즉 1차항 X에 요 개수가 붙어 있는 상태에 요거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아까는 개수가 다 1이었지만 여기서는 여기 A하고 C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우리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선택될 수 있는 건 AX, 이럴 때 이쪽에서 선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CX와 D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B가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그때도 CX와 D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앞쪽에서 내가 AX가 선택되고 D에서 CX가 선택이 됐을 때는 AC X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앞에서 AX가 선택이 됐을 때 D가 선택이 되는 경우, 그때는 ADX가 됩니다. 그 다음 앞에서 B가 선택되고 D에서 CX가 선택이 된 경우, 이때는 BCX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B가 선택되고 뒤에서 D가 선택된 경우에는 BD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항은 동류항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ADX 더하기 BCX는 X를 제외한 부분을 앞으로 개수로 하고 인수로, 공통인수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CX제곱 플러스 요 부분 AD 플러스 BC의 X, 그 다음 요 상수항 BD,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용한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최고차 항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요 X, AX와 CX가 곱해질 때가 최고차항이 됩니다. 이때 그러면 AC X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상수항을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상수항 B와 D가 곱해질 때만 상수항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X항이 있어야 되겠고, 그럼 X항이 있었을 때 여기서 X가 선택이 됐을 때는 AX, 그때는 이 D와 만나게 되고 그때의 개수 AD, 그리고 여기서 CX가 선택이 됐을 때 여기서는 B가 선택이 되어야지만 X항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BC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몇 번 반복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 쉽게 익숙하게 곱셈 공식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